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컴퓨터 활용력 2급 실기, 필기.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의 6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네요. 제일 어려운 거 나왔네요. 객체지향 언어.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이걸 설명을 드려도 과연 이해를 하실 건지, 전략적으로 공부하려면 그냥 포기를 하고, 건질 거 건지고, 버릴 건 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지 싶습니다. 객체지향 언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체라는 것을 자연에서 보고 여기에 특징과 그 다음에 행위를 규정을 하고 또는 정의를 하고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식, 즉 클래스와 객체의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모음을 우리가 클래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클래스로부터 객체 인스턴스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객체나 클래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 반대말이 이제 예전에 사용이 됐던 도스 시절에 나왔던 주로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 구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나가는 것을 절차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요즘 나오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객체지향형이고요. 자바, C++, 스몰톡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샘플만 들어드렸습니다. 다음 중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가 아닌 것은 자바, 스몰톡, C++이고요. C도 객체지향은 아닙니다. 코볼이라는 언어가 전에 나왔던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인데요. 객체라는 것을 좀 염두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다음 중 OOP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객체지향 언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LISP가 예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추상화라는 거예요. 하나의 자연의 대상을 추상화를 시켜서 객체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또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추상화, 즉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구체적인 것처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캡슐화는 이제 정보를 보호해주는 부분을 캡슐하다. 약 같은 거 보면 캡슐에 쌓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형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기능이 한 가지 부분인데 여러 가지 형태를 받아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다형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상속성은 엄마에 있는 객체를 아들이 그대로 성격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추상화, 캡슐화, 다형성, 또는 오버로딩, 상속성 등을 대표적인 객체지향형 언어 특징이라고 하고요. 독립성이나 지역성, 국부성 이런 것들은 객체지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닌 것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객체지향형이 아닌 것을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항상 요 4개는 추상화, 캡슐화, 다형성, 상속성 꼭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암기를 하실 때는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상추를 캐다, 캡슐, 다형성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상속성, 추상화, 캡슐, 캐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닌 걸 외우시던지 앞글자를 따서 적당히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추 캐다에서 그룹화가 되겠습니다. 그죠? 추상화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객체지향 언어가 제공하는 공통적인 특징, 독립성 아니라고 했죠? 상추 캐다, 추상화가 빠졌네요. 그죠? 이해가 가시나요? 객체지향 언어는 C++, 자바 등이 있는데 기본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성도 아니고요. 상속, 오버로딩, 캡슐화, 상추, 캐다, 그죠? 다형성, 오버로딩,
추상화, 그런 것들을 꼭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독립성이나 지역성 또는 국부성, 지역적으로 좁다, 그런 것들은 객체 지향의 특징이 아니다는 거, 그것을 좀 알아두시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타에 가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타 부분인데요. 네, 그루베어라는 프로그램의 정의와 그 다음에 비주얼 프로그램의 정의,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2.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요. 원래 웹 쪽은 인터넷 쪽에 실었어야 되는데 인터넷 쪽의 강의가 이미 끝나버려서요. 따로 빼기가 뭐해서 그냥 여기서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웹 쪽으로 실었어야 되는데요. 그루베어라는 것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업에서 구축을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고 다니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죠. 공유를 통해서. 그래서 네트워크가 설치가 된 후에 추가적으로 그 기반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루베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만 돌아가는 내부적인 사용 프로그램이고요. 네트워크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 즉 사내 결제, 사내 우편, 사내 게시판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회사에서 여러 사용자가 같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기업 내부의 네트워크 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내부라는 것은 외부로는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와 연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루베어가 이제 외부와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인트라넷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요즘은 안 나오는데요. 대부분 그루베어는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없던 시스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여러 사람이 업무의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대적인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루베어가 없는, 즉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되어지 않는 기업체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가 안 되고는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좀 이제 출제가 안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년도에 나오고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기업 내부에서 전자결점, 사내결점, 사내우편, 사내게시판, 사내결제 이런 것 등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그루베어다. 그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 나가면은 다시 인터넷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과 연결을 하면 인트라넷이다. 이렇게 몇 가지 좀 알아놓으시면 좋죠. 인터넷 쪽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업 내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전자결제, 전자우편, 게시판 등으로 여러 사람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공통된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이제 그루베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비주얼한 프로그래밍이다.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주얼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삐까뻔쩍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비주얼이라고 하죠. 과거에 그냥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만 나오던 시절을 도스라고 하는데요. 이 도스 시절에는 비주얼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글자만 입력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즉 아이콘과 같은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사용은 주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비주얼 형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법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구 상자를 놓고, 요즘 사용하는 게 다 비주얼이에요. 도구 상자들이 과거에는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콘 형태의 도구 상자를 손쉬운 프로그램 방법으로 구축한 거다. 또 마우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죠. 그냥 만들 때 꾹 단추 누르고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 등이 바로 대표적인 비주얼 프로그램이라, 그죠? 근데 규모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어요. 그죠? 규모, 용량도 많이 업이 되고요. 과거 도스 시절에 비해서 그런 것도 시각적으로 좀 화려하게 됐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 이전에
비주얼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 도구가 차지하는 용량이 기존에 비해서 적다가 아니라 많답니다. 용량도 업데이트됐고 규모도 더 커졌다고 그랬잖아요. 규모도 업되고 용량도 업되고 했으니까요. 규모가 더 커진 상태면은 비교적 적다가 아니라 많아진 거죠. 그죠? 도스 운영체제에서 윈도우로 넘어오는 시스템에서 개선된 즉 글자만 사용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부여한 거다. 시청각적으로 또는 마우스나 스캐너를 이용하여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순차 명령어 처리 방식에 비해 프로그래밍 문장이 그러니까 순차 명령어 처리 방식이라는 건 직접 타자를 쳐가지고 프로그램을 했던 시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키보드로 해결하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마우스를 이용한 아이콘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문장이 훨씬 간결해지고, 그 다음에 로드가 많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도구에 비교적 적다가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예. 마지막으로 웹 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 2.0은 일단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고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의 일정한 흐름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단계라고 보셔야 되지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웹 2.0을 제가 두산백과에 나오는 출처에서 한번 포함해봤습니다. 웹 2.0이라는 건 뭐냐?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정보를 제공해주고 생산하고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단계,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정보를 생산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모아 보여주기만 하는 1.0, 웹 1.0 시대는 보여주는 사람 따로 있고 보는 사람 따로 있었는데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생산해서 다룰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과거에는 있는 사람만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지금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가 다른 것으로 대체돼서 쉽게 제공을 해줌으로써 정보를 누구든지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웹 2.0의 발전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로그나 인터넷 UCC 같은 경우가 웹 2.0과 기반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죠. 이건 일종의 흐름이라 발전에 대한 단계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분야가 끝났는데요. 이제 강의는 좀 많이 한 것도 있고 적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객체지향형 같은 경우는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제가 끊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쯤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하면은 빠른 시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조금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